자, 이번 시간에는 제 6절 토지거래 허가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허가구역 지정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권제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전 국토 중에서 우리 국토가 지금 이만하다 그러면 전국 중에서 이런데 이런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지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든가 아니면 시가가 급등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 한마디로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 있어요. 개발 호재. 이런 지역을 갖다가 이런 지역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국토가 작은데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되겠죠. 국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데서 토지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라?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실수요자만 소유하게끔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 건가? 토지 거래할 때 실수요자인가 아닌가 확인해가지고 실수요자에게만 어떤다고요? 취득하게끔 해주자. 그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럼 일단 이런 지역을 갖다 뭐라고 지정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그럼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이 지역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시가 급등하는지 조사해야 되냐 돼요? 조사는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가 지가가 급등하는지 안 하는지 뭘 해야 돼요? 시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토지 거래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다 투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봐가지고 여기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시가 급등한다,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지정은 결정이라고 아니라고요? 지정은 결정. 그럼 무슨 결정? 외부 결정.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내부 결정. 뭐가 있어야 된다? 심의. 뭐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 거쳐가지고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첫 번째,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굴까요? 올해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 누구냐? 허가구역이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시, 군, 구 안에 들어있다. 그때는 누가 지정하세요? 시도지사. 둘 이상 되는 시, 군, 구에 걸쳐 있다. 이때는 누가 지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는 모두 국장이 한다 그랬는데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넣은 구 안에서만, 넣은 구 안에 허가구역 누가 지정한다? 서울시장. 넣은 구하고 강북구가 걸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얘들이 지정하는데, 지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했는가? 대상 지역은 아무데나 하지 말고 저기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왜 열심히 따랐습니까? 따라서서 솔직히 집에 가서 못 읽는다니까 읽을 줄 몰라요 그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읽어보라고. 이분 열심히 쓰니까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랍시다. 자기가 써놓은 거 발표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어차피 써도 모른다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든가 지가가 급등을 하든가 그러할 우려가 있는 1번, 2번, 3번, 4번 1, 2, 3, 4가 박스에 있죠. 박스 1번 봐봐요.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런 걸 나중에 이해해야 돼요.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자, 잘 봐요. 여기가 현재 무슨 지역인데?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뀌면은 이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까요? 안 할까요? 땅값이 1,000원 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10원짜리로 바뀌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는데
완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있어요. 도시가 이러고 이게 큰 산이 이러고 있고 큰 산이 이러고 있는데 도시가 형성돼 있는데 딱 막아가지고 여기다 댐 만들고 숨을 시켜버리면 그때는 어쩔 거고 도시가 전부 다 물 안에 있다니까 물속에 숨쉬고 살래요? 어째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적이 되는 거예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적이 도시적으로 가게 되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해야 하네요? 하겠죠. 자연환경 보전적이 도시적으로 가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1번이에요.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 도시적으로 가려면 미리 뭐가 기본계획이나 광역에서 이거 이렇게 바꾸자 미리 방향 제시하니까 1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점. 2번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권고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자니 완합니까? 강화합니까?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그 이에 하나만 들어보세요. 한번. 남결하지 말고. 행위자니 완화되는 적은 해제되는 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 하나만 말해 하나만.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되지. 3번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거나 인근적. 판단해요. 신도시 개발과 주변적. 신도시 개발과 주변적. 왜 우리는 특이하게 여기다 이러고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 땅보다 옆에 땅들이 더 뛰죠. 이렇게 옆에 땅들이. 옆에가 난리치죠. 아는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가 옆에 사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 이게, 자, 여기가 지금 신도시 발표에 저입니다. 신도시 발표에 대한 땅값이 얼마입니까? 100원. 여기도 얼마입니까? 100원. 이런 상태에서 신도시 이 일대가 신도시 들은다고 김이 뭐랑 나기 시작한 거예요. 100원, 200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쯤 되니까 300원. 올라갈 거 아니에요. 300원에 딱 샀다, 300원에. 300원에 딱 사가지고 보상받을 때 얼마 받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보상받을 때는 300원에 사가지고 보상받는다 그러면 300원에 사가지고 700원 보상받을까요? 택도 없어요. 그런 것은 대부분 그때 당시까지 얘가 도시개발이 딱 지정되면 항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정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안 해요. 상승하죠. 그거는 빼버려요. 그거는 인제 지정되고 난 다음에 700원 됐다 하도 700원 안 주고 지정되기 300원이니까 300원 정도 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종종 이거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이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래요? 100원. 이자인데 얘도 덩달아서 같이 뛰는데 왜 그런데요? 네, 후광 효과를 노리니까. 근데 안에 있는 게 더 좋겠네 그러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받고 어찌해야 돼요? 돈 보상 나올 보상하고 가려고 그러면 국가가 야 가지마 이리 와 왜요? 네 땅 팔았잖아. 돈 내야지. 무슨 돈? 세금 내야지. 나 판 적 없는데요. LH가 수용하고 보상금 줬는데 아 그래도 너는 판 거니까 돈 내라니까. 돈 내기 싫으면 어쩐다? 대토한다. 대토. 주변이 전부 다 대토로 가요. 대토로. 갑자기 토지 수요자가 옆으로 확 몰려요. 옆으로. 그러니까 주변 땅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바로 주변 간다. 물론 안에 갈 때는 상승하기 전에 먼저 갔어야 되고 맨 다 뛴 다음에 가봤자 대략 손해보네. 저기 포항 가게 되면 무슨 벨리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국가산업단지 지정했어요. 그 지정했는데 그분이 이 상 뭐라는 분이 지정해서 거기다가 무슨 벨리 해가지고 학생 중 하나가 평당 15만 원 샀는데 보상하니까 9만 원 나오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산 것보다 보상금 더 조금 나왔대요.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봐야 돼. 들어갈 때는 판단 잘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주변 지역 그런 데 생각하고 네 번째 그 밖에 네 번째 일곱 하나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다 뭘 지정한다고요?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하면 이제 나중에 이거 배우거든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효력 발생 시 이 말은 언제부터 허가 받습니까? 그러면 공고 5일 후부터 받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 언제부터 허가 받아요? 허가구역 지정을 뭐 한다? 공고한다. 어디다? 관보에나 공보에다. 그러면 5일 후이니까 5일째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네. 후 그랬으니까
후는 오히려 안 들어가죠. 6일째부터 허가를 받는다. 허가구역 지정하고 어디다 공고했다고요? 장관, 관보, 시도에서는 공보.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통보를 하기 위해서 자 지정권자 누구냐? 국장이다. 누구라고? 시도지사다. 국장은 누구한테 보내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잘못했네. 국장은 누구한테 보냅니까? 하면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보내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보내냐? 등기소장한테. 니도 알아라. 니가 알고 있다가 허가증 없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들으면 해주지 마라. 등기해주지 말라는 얘기야. 시도가 지정했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알려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알려주면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알려줘라? 등기소장한테 알려줘라. 그래야 등기소장이 알고 있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딱 들어오면 여기는 뭔데? 토지를 허가구역인데 허가증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무효. 어쩐다고요? 등기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고하고 또 알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보여줍니다.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 우리 동네 허가구역 지정했어요. 그리고 어쩐답니까?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이런 게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요. 이런 절차에서 허가구역이 지정되는데 시민은 물어보나 마나 뭡니까? 심의기획청은 무슨 위원회. 장관이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가 하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변경합니다. 변경할 때도 심의할까요? 허가구역을 이만큼 지정했다가 야 안 되겠다 이게 아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만큼이다 변경했어요. 심의합니까?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다. 되게 어려운 문제. 변경 뭐다?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1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해가지고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죠. 토지 거래 허가권자 누굽니까? 토지 소지를 관한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 법 정리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개발행 허가는 누가요? 아까 배웠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누가 하냐 그러면 읽어봐요. 누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그럼 이미 국토계획법에 특별자치도 들어왔으면은 쓸 때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한대요? 시군구.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누구 허가요? 제주도는 누구 허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법을 좀 수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법 자체가 좀 똑바로 좀 개정을 해주지. 공부하기 편하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기네들 불편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우리만 깝깝하지. 정상적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럼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끼워 넣어요. 특자시, 특자도. 그럼 돼야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끼워 넣으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거기다 끼워 넣고 싶으면 이게 국회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니까. 법적으로 수정돼야 되니까. 이것은 법률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수정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요. 국회에서 이런 건 법제처에서 알아서 정리해야 돼요. 법제처에서. 아니 이건 싸만 성질이라니까. 이런 거 갖다 자꾸 민원 넣어요. 법제처에다가. 아니 좀 빨리 정리 좀 하라. 나 지금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데 피곤해 죽겠다고 해가지고 민원 넣어봐요. 고쳐줍니다. 그 2번 나왔네.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어쩐다? 또한 허가받는다.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다. 잘 봐보세요. 허가 대상은 봐보세요. 박스. 일단은 전 국토가 아니고 뭐라고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구역 안에서. 두 번째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토지. 건물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권리는 뭐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4번 이전 설정 계약인데 5번 뭡니까? 유상.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 물론 계약에는 예약도 포함한다. 그게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왜 1번 허가구역, 2번 토지 그러고 썼냐 그러면 그런 게 전부 다 함정이 된다고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살짝박에서 허가구역과 인접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인접이 아니고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지. 토지라고요? 건물이라고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뭐라고요? 소유권과 지상권만. 유상 또는 무상. 그러면 안 되고 유상. 그런 게 시험 문제라. 간단합니다. 넘겨봅시다. 넘기니까 이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갈 때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허가받는가 한번 봐요. 또 따라서 좀 한번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토지 거래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가. 자, 이 지금 허가구역인데 여기서 거래한다고 합시다. 이 토지. 이 토지를 갑이 을한테 팝니다. 아까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얘들은 어찌하지? 찾아와서 같이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는 해야 되겠네요?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허가 신청은 단독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허가 신청은 단독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말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청서 들고 오겠습니까? 들고죠. 신청서에다 뭐를 써가지고 올까요? 다음 중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뭐는 반드시 써야 되냐? 가격은 써라. 가격은. 계약 예정 가격. 우리는 얼마에 100원이다.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를 써야 되냐면 취득. 자, 100원이라는 돈을 을이 사죠. 갑은 팔죠. 을 100원 어떻게 만들었느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라.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을은 100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노가다에 떼어서 이런 거 쓰라고. 돈 만든 방법을 쓰라고. 왜 이게 나오냐 그러면 하도 국민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투기를 해야 되겠는데 돈은 많아요. 허가구역에서 아무리 봐도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거기 동네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500만 줄 테니까 일단은 네 명의로 좀 사놓자. 나중에 돌리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3억 가지고 삽니다. 그 3억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말을 해봐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2동탄에서 70억 먹은 할아버지가 걸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농사짓고 있는 할아버지가 농지 사는데 면적을 얼마 안 되는데 원래 농사짓고 있는 분 70대인데 이분이 면적을 얼마 안 돼요. 삽니다. 얼마 삽니까? 1000평. 금액이 너무 한 7억 돼요. 7억. 그 담당 공무원이 할아버지 농지 왜 사니까 왜 사기는 농사지니까 클럭. 응? 할아버지 그러면서 농사짓다니까. 근데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사서 뭐 하게요? 농사짓다니까. 할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 내가 농사짓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 그 7억 어디서 나왔어요? 말 안 하는 거야. 아니 그 말 해야 돼요. 안 하면 할아버지 2년 이하의 징역. 얼굴 빨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해보세요. 그 돈 어디서 나왔어요? 말 않고 가버려요. 제2동탄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잡을까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저겁니다. 자금 출처대라. 투기 잡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 이겁니다.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대라. 그러면 이제 투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신청을 딱 했다.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조사해야죠.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이 조사할 때 기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심사 기준, 허가 기준 해가지고 허가 기준에는 1, 2 허가 기준에는 크게 따지면 두 가지겠는데 크게 옛날에는 이랬답니다. 왜 삽니까 해가지고 이용 목적이 뭐냐 왜 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소유자 아니 이걸 따지고 두 번째 얼마에 사냐 가격.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가 막 분석했더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제도 가지고 2마리 토끼 잡겠다. 2마리 잡겠다. 부동산 가격이 이러고 자꾸 상승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땅 가격이 계속 뛰는 게 국가는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재산세 많이 거두니까 좋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사업할 사람들이 못해요.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지가를 갖다 째야 된다. 지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땅 가격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정상적인 사업하게끔. 투기꾼이야 좋아를 하겠죠. 근데 땅 가격 어떻게 안정시킬 건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 이 땅 공시가 얼마다? 100원이다. 100원인데 이걸 갖다가 둘이 계약 체결하면서 120원 이상 써오면 허가를 안 해줘요. 네가 120원 써왔는데 허가해주면 그 다음에 140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 공시지가의 100분의 120 이상 써오면 어쩐다고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가를 안정시키겠다.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 보고? 국가는 왜 우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볼까? 응? 왜 국가는 우리 국민을 무시할까? 좋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쓸게? 119원 쓸게. 계약서에는 119, 둘이 얼마라고요? 200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실효성이 있다. 가격 없애라. 그래서 가격은 심사기준이 아니야. 이용 목적, 이용 목적이 나중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용 목적이 당신 실수요자 맞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실수요자냐 아니냐?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법에다가 1, 2, 3, 4, 5, 6, 7 7가지 사유를 딱 적어놓고 7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실수요자라고 보겠다. 첫 번째 뭐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이다. 왜 사냐? 물어봤더니 내가 내 집 지어 살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자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자기 친척의 거주용 주택용인지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친척이면 안 된다니까. 누구의 거주용? 자기의 거주용. 그런 거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1, 3, 7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함정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저런 건 나중에요. 1월달 안, 저건 3월달 이후에. 이렇게 심사를 딱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기준에 맞으면 뭐 해야 되고, 허가를 해야 되고, 안 맞으면 불허가를 해야 되고 하겠죠? 그럼 우리 생각에, 자, 시군구청장 허가 신청이 딱 들으면, 누가, 의리, 투기꾼인가 아닌가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얘가 투기꾼 허가 안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생각처럼 시군구는 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 거래할 테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가만 돼. 그래? 어떤 땅인데? 이 땅인데요? 그래? 어떤 땅이라고? 이 땅. 가서 이 땅을 딱 봤더니, 시군구 봤더니, 이 토지는 의리라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도 국가기관이, 야, 안 그래도 우리는 이런 땅이 필요한데, 국가기관이 공공용지, 공적인 용지, 공인용지로 쓰는 게 딱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가 원하는 거 뭐예요? 돈 받고 파는 거. 그죠? 돈 받고 파는 거. 우리는 저런 땅이 필요해.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너 팔 거지? 판다. 그래, 너 어차피 팔 거니까 내가 먼저 산다. 이러고 나가는 게 선매. 개인들 간의 거래 우선해서 국가기관이 먼저 사겠다. 뭐 한다? 선매한다. 선매하겠다 그러면, 자, 일단은 허가 신청이 들으면 시군구청장은 그 토지는 선매 대상이라고 통지해 줍니다. 그 토지 선매 대상이다. 그러면 쟤들은 거래 못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가지고 이제 먼저 사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누가 산다? 선매자를 지정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주는데, 선매자는, 자,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누가 있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들 중에서 자, 잘 봐라. 마침 괜찮은 토지가 나왔는데 혹시 살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럼 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매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땅이 조합했는데 혹시 살 사람이 있습니까? 토공이 저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구는 가볍게 야, 네 땅은 토공이 사러 갈 것이다. 선매대가 토공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매자는 자, 선매 지정됐다. 누가? 토지공사라고. 선매자는 지정돼서 뭐 어찌해야 돼요? 찾아가서 선매 협의해야죠. 찾아가서 뭐 해야 된다?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선매 협의를 끝낸다. 언제까지 이런 걸 물어봐요. 선매자 지정 통지하고 선매 협의 끝낸다. 언제까지요? 그러면 한 달 내에 끝낸다. 한 달 내. 한 달이라는 기간도 끝내는데 어떻게 끝낸답니까? 선매자 지정 통지 받고 얘는 토공은 15일이라는 기간 내에 자 500원 줄게 조건을 제시해서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흥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난 다음에 30일이라는 이 기간 내에 조서를 갖다가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00원에 사기로 했다. 그 조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선매. 허가신청 딱 했더니 시군구청이 가볍게 야 너 좀 기다려봐라. 그거 어차피 네 팔 건데 우리가 사무처를 좀 기다려봐. 그래? 기다려 있는 거예요. 선매자 누구 있습니까? 토경이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토공 가가지고 좀 설득 좀 잘해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사보세요. 어이 갑 내가 토공인데 내가 500원 줄게. 500원 줄게. 5,000원 주세요. 600원 줄게. 6,000원 주세요. 선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매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쩐답니까? 선매 협의가 반드시 선매는 협의 매수입니다. 협의 매수.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선매 협의가 불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성립할 수 있어요. 제가 안 판다. 가서 실컷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가봐. 막 가만히 있어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잖아. 너 어차피 팔 건데 야 국가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체 어쩌고저쩌고 좋잖아. 실컷 꼬서 말 딱 했더니 갑이 딱 듣고 있다. 그래 다 했냐? 토기 말 다 했는데 팔아.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딱 기다렸다가 싫어?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선매는 절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선매 협의입니다. 선매 협의. 싫어 그러면은 얘는 어쩐답니까? 갔는데 쟤 안 판대네요. 안 판대네요. 그래? 아주 괘씸하네 이거. 그죠? 저 어차피 팔 건데 우리한테 줄 건데 너 아주 괘씸하네? 불어가. 아 기분 나쁜데? 수용.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불어가나 불성립했다 해가지고 그래 기분 나빠 불어가 수용 이런 말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매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공용지 취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해. 돈 주고 나가. 뭡니까? 수용당한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1,000원 받고 싶은데 100원 주고 나가라니까 뭐 하냐고. 나가라고. 좋아를 합니까? 싫어하죠. 강제성을 띠니까 수용은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선매는 무슨 제도라고요?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 줄까? 얼마 주세요. 줄까? 주세요 해가지고 협의하고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니까. 공공용지 확보 중에서 최고 좋은 제도가 뭡니까?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이렇게 해서 몇 건이나 샀대요? 저는 아직까지 샀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니 많이 줘야지 많이. 원래 선매할 때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선매할 때는 얼마 준답니까? 공시지가 기준을 한다고. 공시지가 기준. 요즘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공시지가 기준과 누가 사냐 단 한 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왜 둡니까? 이 제도를 복잡하게 없애야지 한 건도 안 되는 거. 국가에서는 아니 이걸 활성화시킬 생각이 어떻게 없을 생각을 하냐고. 조금 주니까 안 판다니까. 그럼 얼마 주면 되겠네. 그러면 원하면 시가 주면 시가 줄 바에는 왜 선매합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뺏어오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절충안을 만드는 게 뭘 만들었냐? 야 간평사 투입해가지고 네가 좀 감정 체면을 얼마가 적당했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감정가예요. 감정가. 그래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 가격 기준. 딱 매겨봤더니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130원. 어라? 얘들은 얼마에 산다고 했는데 판다고 했는데 100원. 그러면 100원 주는 거예요.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70원. 얼마 나왔어요? 100원. 그러면 70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서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 가격을 좀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선매라는 제도예요.
근데 딱 봤더니 저 땅 국가가 가져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으면 어쩐답니까? 조사합니다. 선매비가 불성립했습니다.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허가 기준에 맞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으면 뭐 해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한다. 말로 하지 말고 허가증 교배라. 증 줘라. 증. 허가증 받았습니다. 누가?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토지개발 허가구역에서 그리고 끝났냐? 그러면 투기꾼이 너나 없이 다 들어요. 그래서 뭘 주냐? 자기 앞으로 이전했으면 이제부터 뭘 준다? 토지 이용할 의무를 줍니다. 너 제일 처음에 허가 신청에 왜 산다? 집 져서 살겠다. 집 져 살아라. 의무를 주는 거예요. 왜 산다고? 농사 짓는다고. 농사 지다니까. 왜 산다고? 바라본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딴 거 하지 말고 보고만 있어야 돼요. 손대면 안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의무를 딱 주는데 이용 의무는 5년 줘요.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나중에 농대 2, 주축 3, 복사 4, 현기 5 그런 말 할 거예요. 농업 대토 2년, 주거용 축산업 3년, 복지시설 사업시행 4년, 현기호, 현상보전과 기타는 5년이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남겨할 거예요. 이용 의무를 줬는데 처음에는 얘가 말을 잘했어요. 어쩌겠다. 성실히 잘 쓰겠다. 했는데 가서 봤더니 얘가 성실히 이용을 안 합니다. 농사 짓겠다? 안 지는 거예요. 위반했다. 옛날에는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얼마에 샀대요? 이거 300만 원을 샀대요. 얼마에 샀다고? 300만 원에. 써라. 안 써? 너 얼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금액이 커요? 안 커요? 한 3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 과태료 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 엄청 크지. 얘가 얼마에 샀다고요? 300억에 샀다니까. 300억에. 과태료 얼마라고요? 500만 원. 엄청 크죠? 이쯤 되면 이걸 못 하니까 이제 껌값도 안 되는데 이쯤 돼버리면. 그러니까 500이 뭐냐 500이. 300이 사도 500, 3억이 사도 500. 그래서 500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대가지고 위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을 강제하게끔 하는 돈. 무슨 얘기냐? 이행하세요. 아까 왜 샀다고요? 집 져서 살겠다고. 집 지라니까. 빨리 지라니까. 안 지면 어쩐다? 질 때까지 돈 내라. 이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연 1년에 한 번. 금액이 얼마냐?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20인데 이용 의무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만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주용 주택용지다. 이 친구가 뭐 샀다고요? 거주용 주택용지. 몇 년? 3년입니다. 3년 3번 부과한다. 3번 부과했는데 이 사람은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된다고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몇 년만 버티면 된다? 3년만 버티면 된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이 거기까지 설명해요. 그 다음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을 안 배우니까 이게 문제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 설명을 안 해요.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자, 지금 여기 시장이 뭐랬어요? 야, 니 왜 산다고? 집져 산다니까. 집 지어서 사라니까 안 하네? 이행강제금. 안 하네? 이행강제금. 안 하네? 이행강제금. 3년 지났네?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너 처음에 왜 산다 그랬지? 집 지어가지고 네가 살겠다 그랬지. 너 집 지어 산다 했으니까 내가 허가했지. 그랬지. 근데 너 집을 안 졌지. 그러면 처음부터 넌 나를 속였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너는 허가 취소야. 허가 취소.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공부를 안 해요. 기간만 지나면 끝났습니다. 끝나게 뭐가 끝나요? 택도 없어요. 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1천 처벌받는 거예요. 허가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허가가 안 나오면 불어갑니다. 불어가. 기준에 안 맞으면 당연히 불어가지. 불어갈 때는 왜 불어가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프로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자 사유가 짝 있으니까 야 너는 1번에 안 맞는다 말할까 1번에 안 맞으니까 자꾸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프로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쟤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나 땅 팔아야 얘들 학비 낸다니까. 당장 돈이 없다니까. 대학 등록금을 땅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 어떻게 해서 내 권리를 구제받을까? 나는 분명히 투기꾼이 아닌데 왜 시장은 나를 투기꾼으로 봤을까? 불만이 있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권리를 구제받으라 해가지고 권리 구제 절차를 주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첫 번째 뭐라? 이의신청이라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누구한테 하냐? 한 달 내에 시군구한테 이의신청한다. 시군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는데 시군구한테 이의신청한다. 다시 한번 심사해보라고. 시군구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무슨 놈이 다시야? 불허가 맞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의신청한 사람이 바보 되지. 이 보지도 않고 불허가 맞다니까.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판단해 뭐다? 심의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자 이 불허가가 맞냐 틀린가 네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거쳐가지고 결과를 알려주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불허가라니까 갑이 그래 불허가 좋아 그 대신 나는 내 땅을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쩐다? 네가 사라 네가 시장 네가 대신 사가세요 나는 땅 팔아야 되겠다 매수 청구 언제까지요? 한 달 내 누구한테 가냐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 달 내에 찾아가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은 산다 안 산다? 산다. 와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미안하지만 많이는 못 주겠다. 얼마 기준? 공시가 기준. 공시가 얼마 나왔다고요? 150원. 어라 저기 신청서는 얼마나 나왔는데? 100원 나왔는데 신청서 가격하고 비교해라. 그때는 100원 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시군구청장이 바쁜 모양이요. 처분을 안 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시군구는 이제나 저제나 말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 딱 하고 기간이 자 선매면 선매라고 말을 해라. 허가하면 허가증을 보내라. 불허가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보내라. 이 기간을 보고 우리 뭐라 하냐? 처리기간. 며칠 그러면 안 돼. 처리기간. 처리 기간이 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 했냐? 이 기간이 딱 끝나는 다음 날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번다. 간주. 새로운 사실 입증에도 뒤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 권리 또 구제해 줍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아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이 내용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설명 다 끝냈어요. 기타는 내용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기타는 빠르면 3월달쯤에 설명할 거예요. 1월달에 설명 안 해요.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하고 가능성이 없는 건 될 수 있으면 늦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목차 다시 한번 써보면 좋고 도시관리계 내용 5개는 암기 돼 있어야 되고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이해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주 뭐 한답니까? 정비사업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사실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 주 이거 하고 그 다음 주 건축법 그 다음 주 주택농지 묶어서를 끝낼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 입문과정은 끝납니다. 대신 집에 가가지고 이거 좀 써보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 용도 지금 몇 개요? 21개. 이거 모르면 진짜 공부 안 돼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용도 지역이 막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니까. 용도 지역 21는 반드시 써보기 바랍니다. 벌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